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6월 18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삼프로TV의 오건영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시황 분석을 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지 하락이 될지 가늠해보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인데요. 6월 11일 목요일날 밤이겠죠. 이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미국장이 빠지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했고, 종가에는 회복을 했지만 그 다음날에 미국장도 빠지면서 얘도 마이너스 4.76%까지 빠졌습니다. 이때 빠졌을 때 원인을 찾아보자면 코로나 2차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지나고 봤을 때 만약 코로나 2차 확산이 됐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이 3월달처럼 연속적인 하락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 3월달 나오기 전 지수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잽을 날리다가 이렇게 라이트 혹은 어퍼컷이 한 번에 훅 들어와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2차 확산이라 해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게 만약 이 코로나가 다시 시작됐다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정상이었습니다. 뭐 옆으로 이렇게 좀 기었다가 다시 빠지고 하는 거예요. 빠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시가가 2.97%, 지금 코스피인데요, 2.97% 상승을 하고 고가는 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거를 2차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장이 빠졌다, 그렇게 또 원인 분석을 하고 했는데요. 그러기에는 이 북한, 물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로 받아들이겠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은 그 폭발을 하기 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라 하면은 뭐 김여정이 말로써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말로써 이제 북한발 리스크가 나온 건데요. 막상 이렇게 까가지고 보니까 연락사무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고 했음에도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최근 주가는. 그럼 이것도 북한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없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하락에 대한 원인을 찾기에는, 그래서 이 내용을 오건영 팀장님께서 분석을 해주시면서 그 내용을 일단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결국 여기 나온 것은 삼프로TV의 오건영 팀장님 영상에 있으니까요, 밑에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확실히 아실 거고,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이 내용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거기 영상에 다 있고요. 일단 지금 여기 나온 것은 FED 연준에서 3월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조치를 취한 내용인데요. 종류로는 크게 QE 양적 완화랑 그리고 TC라고 해서 토탈케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로 토탈케어고요. 대상으로는 일단 모두에게, 양적 완화를 보시면 모두에게 그리고 자금 공평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 QE는 딱 어느 특정한 집단에다가 돈을 이렇게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자금을 다 주는 거고요. 그래서 자금 분배 능력은 없습니다. TC, 토탈케어를 TC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핀셋 타겟으로 해서 첫 번째로 중세기업 대출 0.95조 달러라고 하는데 9,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지방채권 5천억 달러, 회사채 매입 7,500억 달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회사채 매입입니다. 성격으로는 QE가 국가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나눠주는 거죠. 국가재난지원금처럼. 그리고 TC는 그냥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집단에다가 돈을 대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이 QE가 나오면은 낙수 효과라 해서 위에서부터 물이 채워지는 건데요. 우량 회사채에 돈이 들어가고, 또 우량 기업의 주식으로 다음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주식들이 이제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마지막으로 이머전시 마켓,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마켓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달러가 QE를 하게 되면 달러가 시중에 많아지죠. 달러가 많아지면은 달러의 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좀 잘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필요한 중소업자들한테 돈이 맨 마지막 차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TC의 효과는 이것과는 반대로, 이거는 위에서부터 채워진다 하면은 TC는 밑에서부터 정말 필요한 사람들, 중소업자들한테 직접 지급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안에 회사채도, 여기는 우량한 회사채지만 여기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의 회사채도 포함이 TC에는 되어 있는데요. 최근 이 QE랑 TC의
돈을 지급하는 추세를 보면은 현재 QE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얼마를 지급을 하겠다, QE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매월 아니면은 특정한 기간마다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림은 이게 자세한 수치는 오건영 팀장님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월 달에는 이제 100%의 돈을 쥐어줬으면은 4월 달에는 50%, 그리고 5월 달에는 25%, 달마다 계속 양적 완화를 하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시장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 3월 달에 비해서 25% 정도 지금은 더 깎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돈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보다 돈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C 안에서 제가 세 번째 회사채 매입 7,500억 달러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재 이 회사채 매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7,500억 달러 중에서 55억 달러만이 시장에 풀렸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채의 종류를 잠깐 보면은 첫 번째로 PMCCF, 직접 회사채를 구입하는 그거고요. 그리고 SMCCF, 유통시장, ETF 시장 같이 이런 곳에 돈을 투입하는 건데, 그동안 이게 4월 달쯤에 나왔는데요. 이 TC라는 게 시장에서 어떻게 연준이 이렇게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7,500억 달러를 지급하겠다. 근데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돈이 실제로 풀린 거는 55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에서 직접 회사채를 구입하고 또 유통시장에서 ETF 말고 직접 회사에다가 펀드를 사주고 싶고 한데 그게 또 제약이 걸려 있어가지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밑에 보시면 미국장 6% 하락 원인, 아까 말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락을 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코로나 2차 확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3월처럼 잽이 나왔다가 바로 어퍼컷이 나오면서 계속 큰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잽이 아니라 그냥 어퍼컷이 나온 뒤에 바로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어퍼컷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빈사 상태가 돼야 되는데 또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 김여정 발언은 시장 지금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한테는 큰 악재지만 결국 북한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정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서 이제 비빌 곳은 중국밖에 없죠. 뭐 러시아도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만은 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금강산을 파괴하고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그렇게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지나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이 미국장 하락의 원인으로는 그동안에 증시를 상승시킨 요인, 그러니까 이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여기 만스닥까지, 그러니까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된 그 가장 상승 요인은 결국 이 FED의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위에 보셨던 QE나 TC 같이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을 한 겁니다. 하지만 까놓고 보니까 실제로 돈이 풀리는 것은 많이 없다라고 보고요. 왜냐, 이 QE 자체도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점점 줄여가고 있고, TC 또한 보셨듯이 7,500억 달러에서 55억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 FED에 실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수가 그때 그렇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잠깐 예시를 들면은 이제 과 선배가 후배들한테 밥을 사준다고 했는데 이제 후배들 먼저 먹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이따 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거의 식당 문이 10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밤 10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9시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배들, 저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 연준이 돈을 계속 쓸 것을 기대하고 있고 증시를 더욱더 상승을 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원래 약속했던 그 내용을 지금 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 하락한 이후에 급상승한 이유가 또 있겠죠. 급상승한 이유는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55억 달러, SMCCF 여기에 55억 달러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급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개별 회사채를 또 사주겠다라고 말을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급상승이 또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에 대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이 파월 의장이 진짜로 이제 다시 돈을
쓰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형이 왔다, 그동안 못 줬던 거를 주려고 하는구나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파월 의장이 또 다른 말을 한번 했는데요. 일단 FED에서 돈을 풀고 있지만 증시, 채권 시장이나 이런 증시를 휘젓는 코끼리가 될 생각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코끼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 FED에서 자금을 가지고 대주주가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파월 의장의 말이 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 결국 시장에서 자산 버블, 아직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닌데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있는 상태에서 진짜로 돈을 투입해가지고 자산 버블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좀 숨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 둘 다 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돈을 그동안 못 줬는데, 이제 이번에 증시를 상승시킨 것이 이 SMCCF를 지급한다고 해서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PMCCF인 직접 회사채 구입 방법만이 남았는데요. 일단 그동안 실적을 보시면은 5천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해놓고 아직 하나도 지급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다시 얘기하면 시장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들어와야 할 FMCCF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5천억 달러가. 하지만 이게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 연준과 그 회사의 회사채를 살라고 하는 그 회사 담당자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3월달 코로나 사태랑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 상태나 기업의 주식 상태 모두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위에 더 상승한 상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 FMCCF, 그러니까 이게 회사채 매입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A라는 기업한테 FMCC를 주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나 그 시장 관련자들 모두 이 FMCCF를 받는 회사가 어려운가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MCC를 받을 때는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형성, 그러니까 기업들 간 서로 같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독적으로 몇 개의 기업만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기업들의 오히려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FED 또한 지금 급한 불은 껐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 3월 달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급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증시는 많이 회복을 했고, 앞에 코로나 전에 증시 상승을 했던 것을 이제 전고점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FED가 아까 말했던 이 QE나 TC에다가 돈을 제대로 투입하겠다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주가가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 코끼리 발언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교란시킬 생각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일단 줘야 된다 이런 계획을 짰지만 별로 주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시장은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을,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냐 하락하냐, 이것은 이제 변곡점을 이제 맞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증시가 이제 상승할 것이다, 지수가 아직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하락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3, 4월달 제 예측이 완전히 반대됨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이 FMCCF 전체적인 이제 기업들 모두 회사채 이거를 이 돈이 들어간다는 이슈가 나오는 순간 돈이 들어가면서 증시를 한 번 더 상승을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시장이 원하는 분위기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준은 지금 이제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만약 아까 말했던 이 FMCCF 이것도 결국 증시가 이렇게 높은 고점인 상태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또 쓰지 않을 수 있다, 차라리 쓸 것이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때 이제 브레이킹을 거는 역할로서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 결론은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다, 그냥 대응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최근에 나온 이 코스피 이런 마이너스 4% 이런 하락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아마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만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락이 한 차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일 또 가냐, 또 한번 떨어질 수도 있냐, 그런 것들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서 떨어질 때 이제 이런 하락세에서 배팅을 한번 하는 방법을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제 견해니까 얘가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에 따른 그런 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앞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것들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프로TV 되게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증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니까요. 그쪽 보셔서 이런데 들어가셔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더보기 밑에다가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목을 내일 종목을 또 뽑아 보려고 했는데 지금 동영상 녹화 시간이 꽤 오래 돼가지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마치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한번 추천 종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